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쵸? 막 빙판길 얼어가지고, 저도 오늘 아침에 피겨스케이팅 선수 될 뻔했어요. 그래도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국어부터 일단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학생들도 여기 좀 왔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공적 자리다 보니까 좀 경어체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저는 두각학원에서는 세종고만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종고는 좀 클리닉 때 아이들 손이 많이 가는 학교예요. 그래야 성적이 나오는 학교예요. 네, 그래서 두각에서는 세종고만 맡고 있고, 저는 원래는 이제 전사고나 국제고 담당하는 강사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 중이고, 네, 저에 대한 소개 이렇게 드릴게요. 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결과로 이렇게 입증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당연히 최다 인원이 있다 보니까 전교 1등부터 6등까지는 당연히 보유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단기간 최다 인원을 달성했던 그런 강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실적이 좋죠. 네. 그리고 여기는 사실 1등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동 전교 6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1등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제피하라는 게 일단 세종고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종고를 일지망으로 보통 안 쓰죠.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른 학교를 안 맡고 세종고를 맡는다고 했던 거는 저 약간 교육자 마인드도 있는데 세종고 자체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좋은 학생들이 나오기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사는 시험지 보면 딱 알거든요. 그리고 커리큘럼상의 그런 특징들을 봐도 아는데 세종고는 모의고사가 말만 모의고사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라 모의고사를 정말 적극적으로 내신 시험에서 배합해가지고 내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와 내신 관리가 잘 되는 학교고 얘네 이렇게 쭉 커리큘럼 따라가면은 좀 좋은 결과 나오겠는데 싶어서 제가 택하는 거예요. 세종고 하겠다고.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번지수 잘 찾아오셨어요. 두각은 네, 세종고 국어는 정말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신가요? 모르고 듣나요? 네. 그럼 세종고 내신 경향을 잘 알고 있는 강사를 두각에서는 세종고를 배치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좀 세종고 출제 경향 그리고 주요 기출 문항들. 근데 당연히 이 문항들 말고도 중요한 문항들이 많은데 세종고에서만 보이는 특징의 문항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3,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PR입니다, 사실. 네. 그러면 먼저 출제 경향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작년 경향 기준이고요. 올해 교과서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담 이렇게 확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서술형에 있어서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교육과정부터는 서술형에서의 조금 더 이런 비중들을 강화하는 측면들을 보이겠다고 발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종고는 솔직히 말하면 서술형은 쉬워요. 그냥 뭐 특수 학교들 빼고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봐도 조건이 많이 붙었던데요. 기출들을 보니까 그래도 그 조건들이 우리 학습 활동에서 다 봤던 조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에서의 뭔가 비중들은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변별력이 어디서 갈리냐? 객관식에서 갈려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좀 이거 등락 표시가 색깔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파란색이 떨어진 거. 그러니까 23년도 기준으로 이 문항, 6문항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23년도에는 12문항이었던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플러스 기호된 것들이 작년에 한 문항, 뭐 두 문항 더 출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과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바뀌지만 이번에 택하는 세종고의 교과서도 주류적인 교과서를 택했더라고요. 근데 작년까지도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좀 많이 선택하는 탑3 교과서 중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렇게 좀 시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형이랑 서답형 전부 다 합해서 한 30에서 31문항 정도 되잖아요. 근데 보통의 학교들 기준으로 조금 많은 편이에요. 네, 보통은 이제 변별력을 강화한다, 서술형에서 변별력을 강화한다 한 학교들은 객관식이 한 23문항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한 21문항에서 23문항 정도? 더 변별력을 강화한 학교들은 19문항 정도? 근데 이제 세종고 같은 경우는 선택형이 좀 많은 편이고요. 또 특이한 점이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매 시즌에 모의고사가 항상 들어가요. 세종고는. 빠진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특이한 점은 화작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특이하냐면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는 문법하고 문학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조금 변별력을 강화시킨다 하면은 비문학을 투입시키는 경우가 잦아요. 화작으로 보통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한두 문항도 아니고 지금 9문항 이상 자리한다라는 것은 화작을 적극적으로 내겠다라는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학교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경향이 보여지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보통 선택 과목으로 화작은 택하는 것이고 언매와는 다르게 언어와 매체, 문법 그 부분과는 다르게 화작은 보통 아이들이 이론에 대한 공부들이나 뭔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지 않고 2학년 때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과형 친구들이 많이 택해요. 이과 상위권 제외하고 이과 아니면 문과 친구들 중에서도 다른 과목에 조금 더 많이 배분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화작을 선택하거든요.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작을 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냥 문풀 위주로만 나가요. 근데 세종고는 그런 아이들의 경향을 알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내신으로 도입을 시켜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웃문항이니까 절대 배제할 수가 없죠. 심지어 주관식도 나와요. 독서에선 나오지도 않는 주관식이 화작에선 나와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해요, 되게. 그리고 교과서가 뭐, 세 단원밖에 안 들어가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법이 만약에 하나다. 문법이 한 단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면은 보통의 단원 곱하기 2배 정도 시험 범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예요, 세종고는. 긴장되죠, 친구들. 네. 그러면은 이번 연도에 이제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어떤 교과서를 새로 택했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특징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저는 이제 교과서들을 다 봤는데 비상 강호형 교과서 같은 비상이 2가지 교과서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서 이 강호형 교과서 같은 경우는 또 탑3 안에 들어가요. 많이 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가 많다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이한 작품들이 많이 안 들어가요. 이제 제가 그나마 그래도 이것도 특이한 것으로 찝자 해가지고 지금 8작품 정도 추렸는데 사실 이 베이스도 전부 다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19개 작품 중에서 11개는 모의고사에서만 해도 3, 4번 이상 나왔던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긴장할 필요 없어요. 그럼 또 변별력이 어디서 갈릴 것이냐 문법과 모의고사에서 갈리겠죠. 왜냐면 학원 다니면 다 이런 문제들은 풀 거 아니에요. 특이한 작품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국어의 특징들을 조금 한눈에 요약해서 마지막 보여드릴게요. 중간, 기말, 중간, 기말 각각이에요. 우리가 보통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들은 모의고사 치르고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학평 치르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중간고사 봐요. 그리고 6월 달에 6월 초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막 준비하고 있을 쯤에 그때쯤에 한번 또 이렇게 육모를 봐요. 안 보는 학교도 있고 보는 학교도 있고 서울은. 근데 육모를 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치르고 그리고 이제 9월 좀 초쯤에 그때 또 한번 모의고사 치르고 우리 아이들은 10월 초쯤에 중간고사 치를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조금 늦으면은 12월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코로나 때 빼고는. 11월 달쯤에 모의고사 한번 치르고 그 다음에 아이들 기말고사를 치러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다음에 항상 내신 시험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소스로 많이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근데 세종고는 그걸 항상 넣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경향을 좀 보자면은 항상 중간고사는 그 시즌에 모의고사가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가 조금 항상 매년 변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산모를 한 번 더 썼어요. 왜냐면 작년 산모에서 그러니까 3월 학평에서 조금 쓸만한 소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말 때 한 번 더 썼었고 또 그리고 작년에는 기말고사 때 9월, 10월 모의고사 둘 다 썼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엄청 많았죠. 재작년까지도 뭐 좀 말씀드리면은 23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6월, 그 전년도에 11월 거를 썼어요. 각각.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항상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EBS 교재, 올림포스라고 이제 고1 아이들이 좀 부교재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뭐 다른 학교들에서도 많이 그래요. 근데 이 올림포스를 작년부터 부교재를 안 쓰고 프린트를 적극적으로 배부하셨어요. 문법 프린트. 이 문법 프린트가 뭐였냐면은 뭐 교과서 단원에 있는 것들은 제가 뭐 생각도 안 하고요. 이런 경향은 비슷하고 형태론이라고 보여지는 거 있죠. 이게 우리 친구들 여기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품사 단원 기억나요? 네, 기억 안 나요? 품사 단원, 단어와 형태소 단원.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는 뭐 대명사, 명사, 소사 이 정도였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형태로는 확연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품사 단원을 보면은 이거 나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큰 코 다쳐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1학년 때 싹 끌어가지고 모든 문법을 다 가르친다 생각하면 돼요. 세종고는. 커리큘럼 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말만 모의고사 중요해요. 모의고사 들어가요. 이게 아니라 진짜 모의고사를 신경 쓰는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택했다니까요. 세종고. 그리고 이렇게 전부 다 합해가지고 문항수가 30개에서 31개 정도 된다라는 점. 이 경향은 비슷할 겁니다. 올해에도. 네. 그러면 세종고만의 기출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추가 문법 프린트로 배부한다 했잖아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유인물이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뭔가. 네.
우리 학생이 필기를 해온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좀 갱지처럼 생긴 그런 프린트지를 막 나눠주잖아요. 근데 제가 그 프린트를 전부 다 구글링을 해봤는데 EBS 교재 내에 있는 워딩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예시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조금 선생님들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반 들어가서는 이 예시 쓸 수도 있고 다른 반 들어가서는 좀 다른 삘이 꽂히면 또 다른 예시 쓰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친구들이 이제 옆에다 필기를 다 해온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빼곡한 이 프린트가 한 5-6페이지 정도를 주시거든요. 근데 문법은 사실 이론만 이렇게 안다고 그 5-6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문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론만으로 5-6페이지를 나눠주신다는 거는 범위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풀기에. 그럼 아이들이 보통 한 페이지당 진짜 안 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50문제 정도 풀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예를 들어 5-6페이지만 한 250문제를 풀고 아이들이 들어갔겠죠? 추가 시험 범위에 대해서. 근데 막상 2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약간 결과만큼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좋겠지만 아니면 좀 찐 빠질 만한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학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차피 세종고 아이들이 왜 학원을 많이 다니는지.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의고사 교과 융합 측면인데 전 이걸 보고 세종고를 택했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왜 그러냐면은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학교는 많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보통은 가나다 세트 지문으로 실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 가 같은 지문 지금 모의고사 출제되었던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도합육가 이게 내신에서 다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가, 다가 모의고사 출제 지문이었고 여기 나, 가시리 작품이 교과서 지문이었어요. 그럼 대부분의 학들은 뭐 가부터 다까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2, 3번에 각각 가와 다에 대한 단일 설명을 물어보고 뭐 4, 5번에는 나에 대한 설명 물어보면은 그냥 지문만 세트로 엮었다인 거지 결국 단일 작품을 푸는 문제들인 거거든요. 그런 거는 모의고사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세종고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 독서 지문과 교과서에 있었던 문학 가시리 지문과 주제적으로 비슷한 점을 물어봐요. 진짜 융합인 거죠. 이런 게 변형이죠. 네, 그래서 이런 정말 영역이 예측 불가한 모의고사,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예측 가능한 측면인 것이고 아이들 입장에서요. 교과서 융합 문항이 나온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걸 공부를 할 때 가지문 드립다 외우고 나지문 드립다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도 아까 나지문과 가지문 공통점 이 부분에서 소재적으로 공통점 있지 않아? 주제적으로 비슷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자꾸 아이들에게 던지고 물어보고 그런 걸 테스트 보고 그래야지 이 시험에 대한 대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 이런 핵심 위주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점. 세 번째, 한 단일 문항만 보더라도 지금 한 선택지당 길이가 굉장히 길죠. 만약에 단일 문항으로 출제가 된다. 연계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열심히 출제가 돼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띡 읽고 1번 맞다. 여기 아니라 1번 내에서도 여기까지 맞는지 가의 화자가 이걸 떠올리는 게 맞는지 나의 화자가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는지 가와 나 둘 다의 공통점이 맞는지까지 또 역으로 짚어가지고 선택지를 꼼꼼히 읽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막 긴장되고 뭔가 시험 시간이 조급하면요. 보기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읽어요. 시간 없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 OX화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말만 얘들아 체크하면서 읽어라 하면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네, 뭐 방대하고 분량이 많다, 체계적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너무 뻔하죠. 두 번째, 교과서 모의고사 연계 문항이 나온다. 그러면은 독서 지문에서는 보통 독서 영역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올 만한지, 문학 지문에서는 어떤 점이 나올 만한지. 예를 들어 가실이라는 그 작품은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서가 중요해요. 뭐 진달래꽃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 각 구절마다 변화되는 정서의 양상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전공자가 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찰력 있게 파악해가지고 연계학습을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의 PR이에요 이제. 수업 자료 관리 전 이 3박자가 맞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수업 같은 경우는 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 수업 시간 농담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업만으로 어차피 재밌거든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라포 형성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향해 진심으로 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농담을 하지 않아도 흡입력 있는 수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무조건 열심히 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영역은 회독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문법. 1주차에 꼼꼼히 했다고 아이들 2, 3, 4주차까지 전부 다 그 기억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억이 휘발될 우려가 있는 단원들은 회독을 하고요. 단계별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꼼꼼히 해야 된다 하는 수업은 개념 포인트 심화 위주의 수업을 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학교 선생님 설명 위주의 포커스를 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께서 교과서에 문구라는 말이 나왔지만 특정 선생님은 워딩이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워딩이라는 말을 써서 아이들에게 프린트를 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인 거죠. 두 번째, 이제 뭐 그럼 진행은 복습 테스트를 보고 그다음 수업을 하고 테스트 미통과자는 제시하면 보는데 그러면 숙제 안 해온 학생들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일단 그 진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파악은 테스트로 하는 것이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최상위권 아이들 숙제 뭐 50페이지, 60페이지 그거 굳이 안 해도 자기만의 그런 체화된 공부법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50페이지, 60페이지 드립 다 풀어라. 이거는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5, 60페이지가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3, 4등급 친구들이에요. 어중간한 친구들. 그 친구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과제를 배부해야 돼요. 네, 그런 것들, 그런 1대1의 작업들이 클리닉 때 이루어질 겁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뭐 사실 자료가 중요하죠.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게 이제 지금 흑백으로 보여서 조금 요래 보이는데요. 네, 자습서 이거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자습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습서와 제 자료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제 자료는 세종고만을 위한 자료예요. 어떤 점이 세종고만을 위한 것이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연계 포인트가 중요해요. 이 학교는 공차, 유의점, 주의점. 뭐 예를 들면 여기서의 새 소리는 서럽대. 근데 우리 시험 범위 중에서 상충곡의 새는 즐겁지 않았니? 이런 것들을 짚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종 뭐 이름이 김세종 쌤이에요. 그러면은 김세종 쌤께서 이런 거 강조하셔서 꿈의 기능 이런 것들을 달아주는 거죠. 이건 세종고만을 위한 자료죠, 정말. 네,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문법 같은 경우 중세문법과 현대문법이 둘 다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그럼 아이들은 중세문법 프린트 봐야 되고 현대문법 프린트 봐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옆에 공통된 부분들 뭐 예를 들어 중세 때 서너마 러미 C가 현대국어 서너마 러미 C 어떤 점이 다른지 차이점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배부합니다. 맞네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나노 단위로 끊어가지고 OX화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빈칸 이런 자료들 OX로 해가지고 배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한 학교를 위해서 보통 한 주마다 한 OX를 150개에서 200개 정도 만들어요. 그럼 아이들 기준에서 한 800개를 푸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길이가 길고 밀도 높은 선택지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진도책, 문제책 배부하는 거는 이게 저의 엑기스예요. 아까 손필기 자료, 빈칸 OX, 그다음에 저의 적중 모의 저는 문제 긁어다가 안 씁니다. 제가 직접 만듭니다. 기출 문제 뜯어가지고 그 독습지 이거는 뭐 아이들 필기 전용 노트예요. 이렇게 배부를 할 거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적중을 교과서에 나오는 거 적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말한 예시가 나왔을 때 전 적중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자료를 꼼꼼하게 만들기 때문에 뭐 이번 시험은 그냥 적중 다 했어요. 네,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고자 공신력을 높이고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건. 네, 저는 직접 제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종고 한 학교만 맞는다고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카톡방 뭐 운영으로 상시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지하고 잘 안 보이죠.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아이들에 대한 정성이 없으면 이 정도 카톡 못 보내요. 근데 제가 직접 하는 거고요. 한 학교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세종고만 하는 거고요. 그 세종고는 그게 필요한 학교고요. 클리닉이. 그래서 클리닉은 제가 직접 하는 점. 세종고 아이들은 학교가 3시 수요일에 3시 정도에 끝나요. 그래서 대치까지 한 4시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시간쯤에 도착해서 다음 학원 가기 전까지 제가 클리닉을 진행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개강 일정인데요. 3월 16일부터 개강할 거고 그 다음에 아침 시간에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은 조금 선생님 무서운가? 선생님 나랑 잘 맞을까? 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무료 특강을 할 거예요. 네, 조만간이죠. 그래서 이때 부담 없이 와가지고 한번 우리 1학기 시험 범위 수업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국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